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11살 소년이 보인 행동에 전교생과 교사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산불로 난리가 난 순간 한국이 보여준 이 행동에 이 미국 소년은 한국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심지어 부모님으로 받은 용돈을 기부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모습에 아이가 감동을 받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11살 제이슨 윈터예요. 초등학교에 다니며 세상을 배우고 매일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왔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생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보면 한국은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역사만 있어서 지금은 별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크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배웠고 우리 주변에는 멋진 문화와 기술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은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은 별로 대단한 것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세계 산불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수업을 들었어요. 교실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선생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산불 문제와 서로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심한 산불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큰일이 났어요. 미국, 호주, 태국 등 많은 나라가 힘든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자연재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라고 느꼈어요. 선생님은 또 한국은 세계에서 산불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국제협력과 지원 이야기에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수업에서 여러 나라의 산불 피해와 대처 방법, 그리고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돕는지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특히 선생님은 한국은 자기들이 겪은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2020년 호주 큰 산불과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때 한국이 도와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한국도 우리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나라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한국은 그냥 예전의 슬픈 기억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한국은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은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수업이 계속되고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의 따뜻한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한국은 자기 나라도 산불 피해를 겪으면서 큰 회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기부하고 서로 돕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호기심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비록 제가 아직 어리지만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은 세상에서는 편견보다 서로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지난번 수업에서 저는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산불 문제와 국제협력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번에는 특히 한국이 어떻게 해외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선생님은 한국은 자기들이 겪은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2020년 호주에서 정말 큰 산불이 났을 때 한국에서는 소방헬기와 특별한 장비 그리고 전문가들을 빨리 보내서 불을 끄는데 크게 도움을 줬대요. 또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을 때도 한국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를 돕는데 열심인 나라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또 선생님은 한국은 2018년부터 태국과 산불같이 대응하는 약속을 맺어서 산불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소방관 교육 같은 여러 기술 지원을 해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아직 조금 있었지만 이런 사례를 듣고 나니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슬픈 이야기만 가진 게 아니라 지금도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이 자기 나라에서도 산불 피해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큰 회사들과 유명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부와 후원에 나섰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은 여러 회사와 단체가 모여서 큰 금액의 기부금을 전달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한다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30억 원, LG는 20억 원, SK는 20억 원, 현대는 20억 원을 기부했대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10억 원씩, 롯데도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요. 은행들도 KB금융, 신한그룹,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이 각각 10억 원씩 기부했고 애텀이라는 중견기업은 무려 100억을 기부했대요. 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과 기업들이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기부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이런 기부와 지원 활동은 단순히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마음과 사회 전체가 하나로 뭉쳐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이런 기부금은 한국 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은 자기 나라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이겨내고 다른 나라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저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한국은 옛날 나라인데 라는 생각이 이제는 한국은 지금도 멋진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랑 집에서 모여 이 이야기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어요. 친구들도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어라고 말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점점 커져갔어요. 우리가 배운 교과서나 인터넷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실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도움과 기부,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또한 선생님은 세계에서 한국의 산불 지원과 협력 체계는 모범이 되는 사례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이 자체적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불 진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서로 도와야 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한국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여러 자료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실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불길에 덮인 산, 연기로 가득한 하늘, 그리고 힘들게 대피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는지도 보여줬어요. 산불 피해 현장에서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보여준 힘은 정말 놀라웠어요. 많은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불길에 맞서 싸웠고 소방관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대요. 뉴스에서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밤새 불을 끄고 먼지와 땀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되었는데도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소방관 아저씨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다른 뉴스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물을 깃고 서로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한 할머니는 우리 동네는 어려울 때 항상 이렇게 서로 도와왔어요. 이번에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단체와 자원봉사자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어요. 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과 사랑의 힘이구나라고 느꼈어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 피해 지역에 보냈대요. 한 초등학생은 제가 그린 그림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뉴스와 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기부 문화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따뜻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뉴스에서는 여러 기업과 연예인들이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부금이 피해 지역에 어떻게 전달되어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지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한 기업 대표는 우리가 번 돈은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유명한 가수는 제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라고 했대요.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부된 돈은 실제로 피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주택을 만들어주고 음식과 옷,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고 마을을 재건하는 데 사용됐대요. 한 주민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특히 한 작은 마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그 마을은 산불로 거의 모든 집이 불타 없어졌는데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불과 몇 주 만에 마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대요.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했어요. 마을 이장님은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마을은 이전보다 더 좋은 마을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와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멋진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의 안 좋은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동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산불이 진압된 후에도 한국 사람들의 도움은 계속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피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경제를 돕기도 했대요. 식당들은 다시 문을 열고 농부들은 새로운 작물을 심고 산에는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졌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제가 다른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보여준 따뜻한 기부와 지원의 문화는 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도 한국의 이런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 돕는 사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한국 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비슷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어린 나이지만 앞으로 제가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이 좋게도 우리 학교에서는 세계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선생님은 각 나라가 어떻게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돕는지 조사하는 과제를 내주셨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저는 한국의 기부 문화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도서관에는 국제기부와 협력 관련 특별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곳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특히 한국이 산불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부와 지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이 많았어요. 전시회에는 한국의 소방관들이 호주 산불을 돕기 위해 파견된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소방관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불을 끄느라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우리도 한때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라는 글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지역에 보내는 응원 편지와 그림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린 귀여운 그림과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우와,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전시회를 구경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큰 회사들은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특별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복구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한 기업은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시주택을 지어주고 다른 기업은 학교를 새로 지어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했대요. 저는 특히 한국의 유명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한 유명한 가수 그룹은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고 팬들도 그들을 따라 기부에 동참했대요. 또 다른 유명 배우는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고 해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조차 남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전시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집에서 부모님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세상에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란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왜 내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했을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헌신과 협력,
정신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 제가 알게 된 한국의 기부 문화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한국처럼 함께 돕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선생님도 그 아이디어를 좋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교내에서 작은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머핀을 구워서 팔고, 손수 만든 팔찌를 판매하고, 일부 친구들은 자신의 용돈을 기부했어요. 작은 액수였지만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했죠. 우리가 모은 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내기로 했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전에는 다른 나라의 어려움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계 뉴스를 찾아보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저는 언젠가 자라서 국제구호 활동가가 되어 한국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다른 나라를 돕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돕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선생님은 우리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셨어요. 또 다른 날,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날을 가졌어요. 그날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전통 놀이를 배우고 한국 노래도 들었어요. 저는 그날 친구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의 기부 문화와 지원 활동을 통해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 결과 제 마음속의 부정적인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한국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기부와 협력의 마음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제 작은 힘으로라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또 우리 반에서는 한국의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작은 도움 큰 사랑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하고 응원 메시지와 그림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죠. 제 친구 제시카는 예쁜 무지개 그림을 그리고 곧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라고 썼어요. 마이크는 작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희망은 날아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적었고요. 저도 한국의 태극기 모양을 그리고 힘내세요. 한국. 우리가 응원해요. 라고 썼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작품들을 모아서 한국 대사관에 보내주셨어요. 몇 주 후 우리는 놀라운 답장을 받았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 부채와 작은 선물들을 보내주셨거든요. 편지에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산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와 친구들 모두 너무 뿌듯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선생님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알겠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반은 더 많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감동받은 건 한국의 어린이들도 산불 피해를 받은 지역의 또래 친구들을 위해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 기부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한 초등학생은 1년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을 깨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와 함께 보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나도 저 친구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저금통에 있던 돈 일부를 꺼내서 한국 산불 피해 아이들을 위한 기부에 참여했어요.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제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어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듣고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아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라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후 저는 학교 신문에 한국의 산불 극복과 기부 문화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협력과 나눔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도 그들처럼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 글을 읽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께서는 조회 시간에 제 글을 언급하시며 제이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 부끄럽고도 기뻤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협력과 나눔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따뜻한 기부 문화와 헌신적인 지원 활동은 단순히 재난 극복을 위한 도움을 넘어서서 한 사회가 얼마나 단결되어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제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꿈은 바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제게 있어 한국은 그 본보기가 되었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소중한 가치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공원 청소나 노인센터 방문 같은 간단한 일이지만 이런 작은 활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봉사활동이 제 생활의 즐거운 부분이 되었어요. 특히 도움을 받은 분들이 웃으며 고마워, 예아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기분은 정말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학교에서도 저희는 국제도움의 날이라는 행사를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다른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배우고 그 나라를 돕기 위한 작은 활동을 하는 날이에요. 지난달에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배우고 물 절약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이번 달에는 남미의 열대우림 보호에 대해 배울 예정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서도 제 변화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참하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눴어요. 저는 앞으로 학교에서 작은 자원봉사 동아리를 만들거나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임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또한 제가 배우고 느낀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기부 행사나 자선 행사에도 참여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앞으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해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기부 문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도움과 지원을 본받아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에도 서로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꿈과 함께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이 마음이 언젠가는 더 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비록 지금은 작은 초등학생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한국처럼 세계에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과 앞으로의 다짐,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처음 저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옛날 이야기나 안 좋은 인상 때문에 한국을 멀리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들은 선생님의 수업, 전시회, 뉴스,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우며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멋진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불과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는 국제문화축제가 열렸어요. 각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행사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나라인데 이제는 가장 알리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특히 서로 돕는 정신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어요. 발표 날, 저는 한국의 산불 피해 극복 사례와 국제 지원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기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부 활동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한 사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위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발표를 들은 친구들은 정말 놀랐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나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친구들이 다가와서 와, 제이슨, 한국에 대해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많은지 몰랐어. 나도 더 알고 싶어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정말 뿌듯했어요. 학교 축제 이후 저희 반은 글로벌 도움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매달 다른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모으는 활동이에요. 첫 달에는 한국의 산불 피해 지역 돕기를 선택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우리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응원 메시지를 담은 작은 팔찌를 만들어 판매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해 주었어요. 한 친구는 자기 생일 선물로 받은 돈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자기 엄마가 만든 쿠키를 학교에 가져와서 팔아 수익금을 기부했어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움의 손길은 정말 전염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의 노력으로 모인 금액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총 500달러가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돈을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했어요. 대사관에서는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시며 한국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에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돕는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저희 반 모두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지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한 모든 감동과 깨달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이면 큰 힘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갈 거예요. 제 꿈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비록 저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사랑과 협력의 가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특히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 보여준 위대함과 대단함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은 어려운 산불 피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그리고 연예인들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모습을 통해 저는 진정한 국민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저도 언젠가는 그들의 모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하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기부와 지원의 마음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중한 가치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도 제 작은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 마음을 열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어린 미국 소년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한국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서로 돕는 문화, 재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부와 나눔의 정신이 세계 어딘가의 어린아이에게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1초 만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